들녘마다 황금빛으로 물드는 가을.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농부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튼실한 알곡이 켜켜이 쌓이는 풍경은 보기만 해도 넉넉해지는데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듭니다. 대구에서 재배됐던 사과가 강원도 양구로 가게 되는 거고, 보성의 녹차가 강원도 고성으로 가게 되는 거고, 적지적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 됨을 말미암아서 생산량이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지난 100년 동안에 1도시의 상승으로 인해서 90% 이상의 종일이 지금 사라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파리 협약 이후에 전 세계에 약 30개월 정도가 기후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고 그럽니다. 수년간 계속된 농어촌 지역의 물 부족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극심한 봄 가뭄과 긴 여름 장마 등 종잡을 수 없는 기후 변화는 농산물 생산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기후가 너무나 안 좋아서 2017년도에 해남이 영하 7도에 떨어지고 5월 달에 된설이 가버렸습니다. 키뿐 아니라 하우스 안에 들어있는 방어막조차도 많은 냉해 피해를 봤습니다.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 기후 위기가 식량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기후변화가 다가오게 되면 생산자인 농민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그러한 농법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비료를 좀 덜 쓸까? 어떻게 하면 물을 잘 관리해서 탄소 저감, 메탄 저감을 진행할 수 있을까? 또 이런 기후변화에 의한 효과로 고온이나 건조나 홍수나 또는 염해가 오는데 이거에 강한 벼를 같이 만들어 볼까? 뜨거워지는 지구, 배고파지는 식탁. 파국의 기로에선 농업을 살릴 해안은 없을까? 기후변화의 관문 해남에서 그 답을 찾아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볼 수 있는 익숙한 풍경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한겨울에도 시들지 않는 해남의 푸른 배추밭이죠. 작기가 짧은 중부지방 배추에 비해서 약 90일 동안 충분히 키워내기 때문에 배추 속이 꽉 차는 게 특징인데요. 황토 땅과 해풍이라는 천혜의 기후 환경까지 더해지면서 영양가 높은 명품 배추로 불립니다. 암만 해도 이제 여기는 바닷가가 이제 인접하다 보니까 해풍으로 인해 가지고 잔병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잔병이 없다 보면 약을 그만 맞고 2번 칠 거 1번밖에 안 치고, 그래서 이제 해남 배추가 맛이 좋다라는 거지. 왜냐면 잔병 치레를 하지 않으니까, 해풍 때문에. 고향으로 귀농한 박정국 씨는 올해로 10년째 배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처음엔 재배 기술이 부족해 실패도 많이 했지만 강원도까지 발품을 판 덕분에 지난 2011년도에는 배추절임 공장까지 세우게 됐고, 사업 매출도 연간 약 8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들쭉날쭉한 기후변화로 인해 관행대로 배추를 키우긴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날씨가 하도
변덕스럽고 또 기후변화가 심해서 조금 배추를 늦게 심으면은 날씨가 추워져서 배추가 그 속까지 꽉 차지 않고 이제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저는 8월 중순경부터 배추를 심기 시작해서 지금은 남들이 수확을 못 할 때 저희는 남들보다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 빨리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매출도 올릴 수가 있고 실패하는 배추가 없습니다. 저희는. 박정국 씨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지난해 또 다른 도전에 나섰습니다. 바로 파파야를 심어 기르기 시작한 건데요. 원래 중남미가 원산지인 파파야, 주로 아열대 기후에서 잘 자랍니다. 인도네시아에선 소화를 돕는 효소가 풍부해 식후에 즐겨 먹고, 태국에선 일반 가정식의 주재료로 파파야를 사용합니다. 그런 파파야를 지난해 처음으로 250여 주를 심었고 올해부턴 연중 재배하고 있습니다. 해남이 배추하고 고구마 주 생산 품목이거든요. 해남에서 나오는 것들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회 쪽으로 자꾸 올라가고, 이제 해남에는 이런 이제 아열대 작물 재배가 많이 할 것 같아요. 날씨가 자꾸 이제 여름화가 되니까 이제 적은 기름이나 이게 난방비로 이제 키울 수 있는 그 작목이 뭔가 생각해서 이 파파야를 선택하게 됐어요. 파파야를 수확하기까지 실패도 많았고 마음고생도 심했지만 첫 수확의 기쁨이 그간의 피로를 씻겨줍니다. 게다가 새롭게 일군 파파야 농장은 스마트팜으로 완성했기 때문에 일손 부족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모든 온도 조절도 자체에서 다 되고요. 하우스 자체에서. 비가 오나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면은 또 그 강우 스위치가 있어서 또 닫히고, 또 온도가 높으면은 하우스 문을 다 열어도 또 환풍기가 또 돌아서 그 온도 조절을 해주고.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도 이런 그 품목을 얼마든지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열대 작물 농가로서 첫 발을 뗀 박정국 씨. 더 많은 농민들이 관행 농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파파야를 재배하는 그 후진들을 위해서 좀 노력해보고 싶어요. 이제 나는 어느 정도 그 위치에 올랐다고 생각하니까 새로운 작목을 열대 과일을 키운다는 그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이제 전수도 좀 해주고 이제 같이 또 연구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남군 옥천면에 살고 있는 정수섭 씨. 좋은 땅에서 좋은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자부심으로 한평생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갈수록 기후가 예년 같지 않다는 걸 체감하는 중입니다. 기후변화 피부로 느낀 점은 키위가 봄에 4월 이른 봄에 날씨가 따뜻하니까 전부 꽃이 피고 만발했어요. 그러는데 4월 말 5월 초에 영하 7도로 떨어지고 또 이제 된소리가 와보니까 전부 그 고사가 됐습니다. 꽃망울이 왔는데 고사가 됐어요. 그래서 아하,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미세한 날씨 변화에도 작황이 달라지는 게 농사의 기본. 최근 들어 서리와 냉해 피해가 늘어나면서 대안작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가 새롭게 선택한 작물은 바나나. 해남군의 일부 지원을 받아 10억 원 넘는 초기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 하우스 2개 동을 세우고 바나나 묘목 2,050그루를 심었습니다. 축구장 1개 크기와 비슷한 재배 면적에서 연간 24톤 정도 출하가 가능한데요. 낯선 작물인 만큼
처음엔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초창기 후숙 문제로 해서 많은 바나나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서히 봄과 동시 행정에서 많이 도와주고 또 기술센터에서 제휴해주고 해남 공공급식으로 이렇게 좀 나가고 또 이제 노후부터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없어서 못 벌겠다는 궤도에 도달했습니다. 이제는 제일 키포인트는 후숙이다. 그것을 제일 실감하게 현재까지 느끼고 있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가의 노력만으론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합니다. 이 정도로 한 3주. 해남 농업기술센터와 수시로 협의하며 재배 농법을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기술 이전과 가공 상품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배부터 후숙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수확한 해남 바나나. 이 한 바구니를 채우는 게 참 어려웠지만 점차적으로 재배 면적이 늘어날 것이란 예상입니다. 이 지역은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첫째 물이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해남 바나나가 맛있고 향이 좋다고 그래요. 해남군 차원에서 더욱더 바나나 농가를 확대시키고 후숙과 유통 문제를 기술센터와 가수연구소가 더 연구 발휘해서 농가에게 보급을 해서 했으면 더욱더 해남이 먹거리 생산에 빛나는 해남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해남에서 재배 중인 아열대 작물은 총 19개. 그중 바나나, 감평, 애플망고 등 6개 작목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데요. 단지 소득 창출에만 그치지 않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화학연료와 화석비료 줄이기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해남군은 올해 기후변화 대응과 농가 소득원 향상을 위해서요. 해남군 아열대 작목 육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120여억 원을 투입해서요. 신소득 아열대 작목 연구 및 지도와 안정적인 재배 기반 구축,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6차 산업을 육성하고 있고요. 특히나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화학 연료와 화석 비료를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각종 시범 사업과 농가 지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과일 주산지가 바뀐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파파야, 바나나, 올리브 등 아열대 작물 재배가 가능해진 반면 우리나라 대표 과일인 사과와 배 수확은 갈수록 힘들어질 것이란 예측이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사과의 총 재배 가능지는 과거 30년엔 약 672만 헥타르였지만 2090년대엔 약 4천 헥타르로 줄어들 전망이며 배, 포도, 복숭아 역시 2070년대 들어서는 재배 가능지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1912년 관측 이래 매 10년마다 약 0.2도씩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한반도의 연 평균 기온. UN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 조사 결과 세계 각국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당장 적극적으로 감축한다면 2100년엔 지구 기온이 1.7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온실가스를 현 추세로 계속 배출한다면 무려 4.8도가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하죠.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해남은 기후변화의 관문이라 불리는데요. 지난 2022년 농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 센터를 유치하고 그 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센터는
정책지원부, 그리고 기후데이터부, 그리고 첨단인프라부, 홍보관으로 구성되고요. 그리고 건축공사비만 총 60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정책지원 역할과 데이터 플랫폼 구축, 그리고 첨단 인프라 시설까지 갖추어져 있어서 국가 정책의 기후변화 대응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나는 미세한 기상변화에 대응하고 농산물의 재배 적지 점검, 병충해의 효과적 방제,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재해 대비, 지속가능한 저탄소 농업 이행 등을 위한 정책과 연구 지원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건립을 놓고 전남과 충남, 충북, 경남 등 4곳이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였는데요. 해남이 기후변화 대응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온 점과 연구 최적지임이 증명되면서 최종 부지로 선정됐습니다.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부지 확보, 그리고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과의 실제적인 업무 협약 체결, 그리고 아열대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각계각층의 국민들께서 유치 캠페인, 그리고 전 국민의 45%가 범국민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셨고요. 그리고 해남군의회, 그리고 전라남도의회, 그리고 국회까지 전 국민 모두가 동참해 주셔서 이렇게 선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8월엔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조성 사업이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었습니다. 이 센터가 해남에 설립되면서 전국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농업 연구단지도 조성 중인데요. 기후 위기 대응 기관들이 해남을 중심으로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25년까지 목포에서부터 경남 남해에 있는 지역까지가 이제 아열대 기후로 이제 변한다고 하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연구 어떤 최적지로서의 해남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미래 농업적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센터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관들이 여기저기 전국에 흩어져 있었는데 해남에 이제 농식품 기후 변화 대응 센터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는 모든 그 정책을 평가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플랫폼을 결정하게 되는 거고 신시장 그 기술도 또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해남의 농식품 기후 변화 대응 센터가 기후 변화의 출발점으로 땅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기후 변화에 있어서는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남은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서해군 해남군의회를 떠든 정책화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 농업의 시장, 해남군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선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해남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우리 해남뿐만 아니라 전남도도 해남군이 그 기후변화의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냐. 예를 들면 ES 경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해남은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수도작의 어떤 그 쌀 생산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우선 이제 이 주산장부부터의 탄소 저감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어떤 그 산업 기반의 조성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걸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 탄소 중립에 대한 또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어떤 기술을 좀 확산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해남군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센터의 유치와 더불어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해남군 또한 기후변화 대응센터 유치를 계기로 농업 분야의 탄소 저감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해남형 ESG를 군정의 모든 분야에 적용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의 차질 없는 설립과 운영은 물론이고 배후에 대규모 농업연구단지를 조성하여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물 발굴과 첨단 농업 및 신산업의 확대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형 자연 순환 사업의 확대를 하고 60만 그루 나무 심기를 통해서 탄소 중립 흡수원 확충을 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아열대 농업 육성, 친환경 관광 정책 추진 등 분야별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친환경 농업을 자랑하는 해남군. 지난해 가장 먼저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순천대학교 김상윤 교수 연구팀과 함께 3년 동안 계속될 저탄소 벼 논물 관리 기술 보급 시범 사업인데요. 저탄소와 벼의 논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두 가지는 사실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논에 상시적으로 물이 채워져 있으면 혐기 조건, 즉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활성화되는 메탄 생성균이 메탄을 다량으로 배출시키지만 논의 물을 주기적으로 빼주면 논에 산소가 공급되면서 메탄 생성균이 죽고 메탄 배출량도 자연적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논에서 발생하는 메탄량을 줄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한국의 메탄 배출량을 살펴보면 약 44%가 농축산 분야에서 발생하고 그중 절반이 벼를 재배하는 논물에서 배출됩니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논물의 메탄 배출. 이에 해남은 향후 3년 동안 논물을 각각 다르게 채우는 6개의 시험포를 통해서 메탄을 가장 적게 발생하면서도 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논물 관리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일 번이 상시담수, 이것은 벼 재배 기간 동안 계속 물을 담수하는 거고, 두 번째부터는 한 달 정도 벼를 재배하고 나서 한 일주를 물을 끊습니다. 그게 이제 중간 낙수라 그러고 2주 동안 하는 거, 3주 동안 하는 거,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중간 낙수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배출을 뭐 최대한 한 4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실제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도 당연히 저감을 해야 되겠지만은 생육적인 측면이나 생산적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고 그래도 괜찮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일단은 찾는 게 목적이고, 저희가 해남 전체를 기준으로 일단 실험을 해서 전남에서 정말로 대표적으로 어떤 물 관리가 그래도 가장 합리적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벼를 재배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찾아내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남의 많은 농민들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저탄소 논물 관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요. (50여) 년간 벼농사를 지어온 김창호 씨는 이번 벼 논물 빼기 시범 사업에 9마지기의 논을 임차해주며 우선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해서 이렇게 변하고 있는 지금 뭐 세계적인 추세에서 농업에도 뭐 한 45% 내지 한 50%가 탄소가 이게 발생이 돼가지고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당연히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에서 뭐 참여한 거죠. 해남군은
논물 관리 기술로 재배되는 저탄소 쌀에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더했습니다. 탄소 감축 플랫폼 개발 업체와 연계해서 저탄소 농법으로 벼농사를 직접 지어보는 체험을 메타버스 상에서 구현한 것입니다. 탄소 잡는 BC 농장에 들어가서 경작지를 배정받고 저탄소 농법으로 벼농사를 지으면 미션 완료. 메타버스에 만들어진 탄소 잡는 BC 농장은 그 탄소 감축 캠페인을 위해서 젊은 세대들에게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입니다. 게임으로 그 직접 저탄소 농사도 지어보고 탄소 농법 미션을 달성을 하면 리워드로 해남 저탄소 쌀을 제공받는 그런 게임입니다. 메타버스를 통해 해남의 저탄소 쌀을 직접 재배한 농부는 약 6,500명. 농사를 지은 이들에겐 실제 저탄소 농법으로 재배된 해남 쌀을 보냈습니다. 해남에선 쌀뿐만 아니라 키위도 저탄소 재배 중에 있습니다. (82년도에) 결혼해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 신동임 씨. 40여 년 동안 고생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오만 농사 다 했지. 고추, 깨, 보리, 나락 다 하다가 88년도에 키위를 알게 돼갖고 키위를 심어가지고 여태까지 아주 많이 고생도 하고 실패도 하고 다시 심기도 하고 죽어서 지금은 이만하면 아주 대성공이고 그때 되면 아득하네. 옛날 생각하니까 아득해 아주. 부부가 온갖 고생을 다하며 일궈놓은 키위 농가. (2008년부턴) 아들이 내려와서 함께 키위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대를 이어 키위를 키우기 시작한 지 어느덧 15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내려왔을 때는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시키신 것만, 지시한 것만 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욕심도 나고 그냥 하는 거 더 열심히 재밌게 하면 뭐 남들 뭐 직장 생활 하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해보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매일 아침마다 부모님 일을 돕기 시작하면서 점점 농사에 대한 관심과 욕심이 생겼다는 김정원 씨. 갈수록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세미나와 교육을 열심히 받았는데요. 그러다가 접하게 된 게 저탄소 농법입니다. 땅에다가 이제 제초제 안 뿌리고 초생 재배하면서 풀을 베면서 그거를 이제 거름으로 쓰고 또 화학 비료를 또 최소한 하면서 또 주위에 이제 축산 농가들이 또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퇴비를 또 받아다가 뭐 1년 정도 부숙시켜서 그런 퇴비를 또 과수원에 뿌려주면서 탄소를 최대한 적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농사를 지으면 된다고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따라서 좀 유지를 해봤어요. 농법을 바꾸면서 처음엔 부모님과 이견도 많았고 지금까지도 합의점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젠 부모와 아들 사이를 넘어 같은 농부로서 누구보다도 서로 응원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기특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또 해나갈 일이 걱정도 되고 보면은 대견해. 궁극적으로 유기농까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좋은 또 상품으로 고객들한테 뭐 어린애들이나 뭐 사람들한테 다 공급하고 싶은 궁극적인 목표가 유기농이에요. 그래서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남은 쌀, 참다래, 단감, 대추, 배추 등 5개 품목에서 135농가 469헥타르 면적이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받으면서 저탄소 농산물 생산 지역 전남 1위에 꼽혔습니다. 해남에선 매년 가을 지역 특산물을 선보이는 미남 축제를 여는데요.
지난해엔 이 자리에서 저탄소 인증을 받은 해남의 농산물을 소개했습니다. 농업 생산 과정 전반에 투입되는 농약, 비료, 에너지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키고 또한 그런 기술로 생산된 농산물들을 홍보하는 곳입니다. 저탄소 인증이나 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이어야지 이쪽에서 홍보가 가능하고요. 저탄소 농업 기술 중에는 19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를 적용한 농가에게는 저희가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탄소를 줄이는 농법으로 건강하게 키운 해남의 농산물들. 참여한 농민 모두 다른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자부심이 넘칩니다. 저희는 우리 간행농사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천연 자연 식물을 이용해서 살충제를 만들어서 살포하고 살균제는 양토 유황으로 해서 살균제를 죽이고 이래서 우리 환경적으로도 좋고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탄소는 줄이고 그리고 지구는 살리고 우리의 건강은 높이는 이런 쌀입니다. 저탄소 쌀뿐만이 아니고 이제 배추, 키위, 또 감 등 다양한 농산물을 저탄소로 생산하고 있으니까요. 환경도 살리고 건강도 높이는 저탄소 농산물 많이 애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구 건강을 살리고 맛도 좋은 저탄소 농산물. 미남 축제를 찾아온 관광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저탄소 농산물이기 때문에 유기농으로 해서 몸에 좋을 것도 같고 맛있어서 구입했습니다. 건강한 먹거리가 가득한 이곳 땅끝 해남에서 유기농업 한 길만 걷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남에서 태어난 윤영식 대표. 그는 지난 2009년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위해 형제들과 함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삼형제가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생각한 미래 농업의 키워드는 기후변화와 우리 쌀의 수출이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고민에서 농업에서의 기후변화, 농업에서의 온실가스를 줄여가는 방법으로 화학비료와 농약을 절감하는 방안이 가장 주요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은 유기농이다. 두 번째는 수출인데요. 또 이제 우리 한국의 쌀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 높은 가격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유기농업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유기농업 회사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는 쌀의 세계 시장 확대를 위해 유기농, 기능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세우고 치매와 당뇨 등에 이로운 가바 성분을 함유한 가바쌀을 개발했습니다. 가바쌀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벼 재배지에 중국 유기 인증, 미국 USDA 인증을 획득했고 연간 55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국내 유기농 기능성 쌀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출을 준비한 것은 오래 전이었지만 이제 수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18년이었고요. 그때로부터 계속 이제 100톤 정도씩 연간 수출을 해왔고요. 이제 수출에 좀 이력이 좀 쌓여서 내년에는 저희가 현재 미국 쪽에 700톤 정도 수출 계약을 했고요. 중국에는 200톤 수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900톤 정도가 수출을 할 예정입니다. 유기농과 저탄소로 시작한 농법의 개발은 이제 종자와 재배법 개발로 이어집니다. 지난 33년간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은 지구온난화로 10cm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해서 세종대학교 진중현 교수팀과 함께 염분에 강한 쌀 품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척지라는 곳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벼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낮은 이제 위치에 차지하고 있고 물도 풍부하고 그런데 이런 이제 간척지가 기후 변화에 의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염해도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도열병 같은 병도 심해지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특히 이 해남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도가 기온이 많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벼들을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영식 대표와 진중현 교수가 연구하고 있는 또 다른 분야는 비료 흡수 능력이 높은 벼입니다. 벼의 비료 흡수량이 높아진다면 결과적으로 많은 비료를 땅에 뿌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화학 비료를 적게 쓰면서도 생산성을 유지하는 게 이제 이런 비료 저감 농법 핵심인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이 비료 흡수율이 좋고 또 이 비료를 덜 쓰게 하는 그러면서도 생산성이나 품질이 유지되는 벼 품종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벼의 종자를 개량함과 동시에 탄소를 절감하는 재배법 개발에 힘쓰고 있는 윤영식 대표. 앞으로는 농가들이 스스로 탄소를 저감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시스템화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입니다. 12톤 CO2가 지금 발생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한 30%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농물 관리나 이런 것들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계수화가 되지 않고 정확하게 수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탄소에 절감된 양으로 계산을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실시간의 탄소 배출량과 또 절감량을 계산해서 계수화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인증, 탄소 배출, 탄소 거래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이런 탄소를 절감하는 농법을 확산시킬 수가 있고 또 이제 소비자들은 이렇게 절감된 모니터링 결과를 직접 보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탄소를 절감시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좀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에서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중현 교수는 친환경 농업의 선두주자인 해남이 기후변화 대응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남부지방이 지금 기후변화에 의한 글로벌 워밍의 이제 효과인지 모르겠지만 점점 열대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나 충청도와 다른 지역과는 좀 차별화되는 그러한 기후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간척지가 굉장히 풍부한데 쌀 생산량이 이제 또 가장 크고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에 의한 효과가 이제 평가되는 데 있어서 여러 요구사항에 대한 이제 이유도 분명하고 또 이런 협업의 의지도 강하고 또 그러한 것이 나왔을 때 나오는 성과물의 임팩트도 크고 그런 부분에서 아주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이 탐스럽게 익어가는 10월의 끝자락. 저탄소 농물 관리로 키운 시험프의 벼를 추수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찍이 순천대 연구팀이 논을 찾아왔습니다. 전체 이제 수확을 해서 어느 곳이 벼 생산성이 그래도 좋은지 나쁜지를 평가하는 것들을 위해서 오늘 벼를 베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고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는 저희가 이런 기술들을 그래도 마련하고 농가에 뭔가 이렇게 보급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상당히 기분도 좋고 또 병이나 이런 것들도 올해 해남은 많이 오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상당히 기분도 좋고 또 아무튼 너무 좋네요. 기존처럼 상시 담수를 하던 곳과 일정한 주기로 얕게 걸러댄 각각의 시험포를 구분해서 벼를 수확하게 되는데요. 며칠간 햇볕에 말려서 나달을 턴 다음 벼의 생산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한 평 정도를 잘라서 나중에는 알만 이렇게 탈곡기로 털어서 무게를 달 겁니다. 결국은 저희가 이거 사업을 하는 이유가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은 온실가스는 주는데 벼 생산성이 오히려 뚝 떨어져 버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산성이 좋으면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물 관리를, 이 방법을 저희가 찾는 것이 이 전체적인 사업의 목표고, 오늘 이 수량 조사를 통해서 결국은 어느 물 관리가 가장 좋은지 혹은 어떤 것들이 나쁘지 않은지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고자 지금 이런 수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순천대의 샘플 채취가 끝난 후 본격적으로 추수가 시작됩니다. 탄소 저감을 목표로 1년 동안 열심히 실천한 녹물 관리에 모두들 기대감이 큽니다.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관건이죠. 이 논 중간 물대기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물도 아껴지고 벼 적항에도 전혀 문제가 없이 잘 되고 하는 것을 실제 경험을 하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는 더 과감하게 이런 것을 시행을 해가지고 물도 아끼면서 또 우리가 저탄소 실천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업 계획 단계부터 농가들하고 많이 고민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뿌듯하고 기쁩니다. 특히나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실천해 주신 농업인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본 사업이 정말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농가들의 참여를 위해 실질적인 혜택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는데요. 시험 포장을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이 그냥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농민들이 여러 가지로 신경도 써야 되고 또 참여해야 되고 시간도 할애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지에는 조금 더 그 인센티브를 좀 부여해가지고 농민들이 좀 그런 애로사항을 좀 지불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확이 끝난 후 약 2달. 김상현 교수 연구팀은 수확한 벼를 탈곡해 수량 구성 요소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너도 이리 가. 수확을 해온 벼를 이렇게 탈곡기를 가지고 이렇게 탈곡기를 털어가지고 이 알곡 수량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정조 수량이라고 하는데 그 수량을 전체적으로 일단은 분석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것들이 정말로 알이 많이 달렸고 어떤 처리는 그만큼 수량이 적어지는지 이제 이런 것들 혹은 차이가 없는지 등을 일단은 평가를 하는 것들을 지금까지 했고, 그다음 수량이 좋아졌다면은 그 안에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더 좋아졌고 또 나빠졌다면 어떤 요인들 때문에 또 이게 안 좋아졌는지를 지금까지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논에서 나오는 메탄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정부, 학계, 지방자치단체, 농업인이 함께 힘을 모아온 저탄소 벼 재배 녹물 관리 시범 사업. 3년간 동일한 실험을 이어갈 계획인데요. 실험 첫 해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먼저 이제 아마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온실가스 배출 그리고 수량적인 부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본 건데요. 물 관리를 하게 되니까 저희가 일단은 기대했던 것처럼 상시 담수에 비해서 물 관리를 하면 할수록 메탄이 줄어든다는 사실은 뭐 다른 연구에서도 많은 결과들이 있었고 저희 역시도 그런 경향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세부적인 것들까지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상시 담수에 비해서 나머지 물 관리를 했을 때 수량 감소의 폭이 그렇게 유의미하게 크게 나지는 않는 것 같다. 더 좋아지지는 않는 것 같지만 아주 확연하게 나빠지지 않는다라고 잠정적으로 저희는 아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상시 담수에 비해서 논물을 얕게 걸러대거나 얕게 된 논의 메탄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반면 벼 알곡 수량은
상시 담수와 녹물을 얕게 된 것에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1년차 연구만으로 결과를 단정짓긴 어렵지만 첫 해 연구 결과를 놓고 보면 녹물 관리를 통해 생산성에 손실 없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물 관리를 적정 수준으로 하게 되면은 온실가스도 잡고 결국은 수량도 어느 정도 우리가 그래도 감소 없는 최적의 어떤 물 관리를 1년 차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2, 3년 차 반복 실험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는 지금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기후위기는 몇 사람만의 몫이 아닌 모두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실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농가에서 어떤 분이 와서 온실가스 메탄이라는 얘기를 하시고 아산화질소가 어쩌고 물 관리를 하면 뭐가 적게 나와 이런 말씀을 이게 제가 한 번씩 우연찮게 들을 때가 있는데 한 번씩 엄청 놀랍니다. 이게 농가 저 연세 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해남군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런 참여 의지도 높고 또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 할 때도 전체적으로 좀 의지도 강했던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 왜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뭔가 이제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고민해야 되고 모든 나라가 함께 하는 걸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인 만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일원으로서 농촌과 농촌도 함께 변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은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취약한 분야로 꼽힙니다. 이것이 전국 최대 농지 면적을 보유한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관문. 한반도 땅끝에서 일어나는 농업 혁신과 실험에 기대를 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후 위기를 조금이라도 늦추고 탄소 중립의 국가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후 변화의 관문인 해남이 해야 할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 위기는 어느 한 개인이나 지자체의 힘만으로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땅끝 해남에서 시작한 나비의 날갯짓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범국민적 기후변화 대응의 움직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 세계적 과제로 떠오른 기후변화 대응. 이젠 기후 기술이 국가 경쟁력입니다. 탄소 중립과 기후 대응은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 대한민국 기후변화의 관문이자 한반도의 최대 쌀 주산지. 해남군의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유치를 계기로 저탄소 에너지 저감 농법 확산과 지구온난화 대안작물의 보급 등 기후 위기 시대 한국 농업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지길 기대해 봅니다.